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 고양시 행신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행신참존 공인중개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제2부, 오늘은 제2부로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맹신은 금물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1부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우선 이 화면에 나오는 클립을 클릭하셔서 먼저 시청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영상 1부에서 다룬 내용을 잠깐 리마인드 해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걸쳐서 그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요, 2019년 적용되는 금액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고, 권리금 보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통해서 잠시 일부에서 있었던 내용을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 현재 적용되는 건데요. 맨 아래 칸 서울지역은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1억 1천만원이고 최우선 변제 금액이 3,700만원이고요. 제가 있는 고양시와 같은 과밀 억제권역은 1억원과 최우선 변제 금액 3,400만원, 기타 지역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화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이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 요구권은 5년에서 10년, 권리금 회수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요, 환산 보증 금액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2019년 3월 28일 날 발표 내용을 반영한 건데요. 서울은 6억 1천에서 9억 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과밀 억제권역은 5억 원에서 6억 9천만 원, 광역시는 3억 9천만에서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가 되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상권의 상가 임차인의 95%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신참존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과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을 제가 3개를 했거든요. 그 3개를 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은 그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그 관련된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맹신은 금물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화면 좀 잠깐 보실까요? 오늘의 주제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맹신은 금물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서 가장 큰 오해는 제가 제1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만 해놓았다면은 무조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정지화면으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이 부분을 정지화면으로
보시고 확대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차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첫째, 주택 점유 및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게 없으면 다음 것은 볼 필요도 없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시면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저당권 설정 등기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신규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등기부 등본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 현재의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그리고 그 당시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을 먼저 한번 보시고요. 제8차 2016년 3월 31일 이후에 2018년 9월 18일 개정되기 전인, 예를 들면 제 사무실에 있는 고양시의 경우 저당권이 2018년 5월 19일에 설정되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고양시는 1억 원과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1억 원이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원인 사람이 언뜻 보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 당시가 2018년 5월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보듯이 제8차 개정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과밀 억제권력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2,700만 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다면은 8천만 원은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1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들지 못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됨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이런 경우가 특히 많은데요. 많은 세입자들이 임차해 있는 경우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평등 배당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등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는 2분의 1 가격 내에서 내 임차 보증금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전체를 최우선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 경우가 또 다섯 번째를 보시면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임차한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은 임차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점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가장 임차인, 즉 채권 회수 등의 실질적 목적이 있는 가장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에 의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이나 임차인들은 정말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맹신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임차인분들이나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잘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1부와 제2부를 나눠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